광고의 정의와 차원. 이번 수업은 페이스북의 스파크 AR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율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제품 출시 홍보를 하려고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입니다. 특히 체험 중심의 오프라인 브랜드 활동들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증강현실 A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R 기술이 모바일 환경에서 브랜드를 생생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어 주목이 됩니다. 페이스북 스파크 AR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 열린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에서는 앞으로 브랜드가 오프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을 페이스북 증강현실 플랫폼을 중심으로 구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소 디지털 광고 대행사들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감미한 AR 콘텐츠로 소셜미디어 광고의 정의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상에서 스파크 AR을 활용한 괄목할 만한 광고 사례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스파크 AR은 AR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AR 필터 등의 다양한 효과를 제작하고 출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AR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기업이나 일반 이용자도 손쉽게 AR 효과를 제작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작한 AR 효과를 플랫폼에 등록하고 직접 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스파크 AR을 선보인 이후 전 세계 190개국에서 약 40만 명에 달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스파크 AR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드테크 대행사인 퍼펙트 스톰은 스파크 AR이 눈, 코, 입 등 얼굴과 손 인식에 특화되어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부르조아, 크리니크, 파우더룸 같은 화장품 브랜드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눈을 깜빡이거나 입을 벌리고 미소를 날리거나 윙크를 하는 등 여러 인터랙션이 구현할 수 있어 좀 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입니다. 박건수 퍼펙트 스톰 대표는 아직은 얼굴 인식이 익숙하지만 의류를 자유롭게 AR로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핏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스파크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AR 활용 챌린지 캠페인. 디지털 에이전시인 이노레드는 맥심, TOP,
너티 카라멜 에스프레소 라떼 홍보를 위해 스파크 AR을 활용해 AR 필터 2종을 개발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 중 40% 남짓이 AR 필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여타 이벤트에 비하면 높은 전환율로서 얼마나 사람들이 AR 기술에 마음이 열려 있는지, 얼마나 흥미있어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고관여 제품 마케팅에도 AR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박현우 이노레드 대표는 20에서 40대는 제품을 따져보면서 사는데 그들에게 고가의 고관여 제품에 대해 적합한 경험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본다면서, 물론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 지금 당장은 고관여 제품을 사기는 힘들겠지만 그들이 향후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파크 AR 활용 가상 스튜디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퀀텀 유니버스는 페이스북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그룹 크리에이티브 샵과 함께 스파크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스튜디오를 구현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주차장이나 집 근처 공원 등 원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비추면 해당 공간에 주차된 차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려한 쇼룸이나 자동차 판매점 실내 내부가 아닌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차의 외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실제로 차에 타고 있는 듯한 360도 VR 기술을 통해 현실 공간에서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몰입 경험도 제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영화 보건교사 안은영 홍보를 위한 AR 이펙트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최초로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에 해당 AR 이펙트를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들어가면서 AR 기술을 활용한 광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사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란 무엇인가? 라는 타이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송 광고를 떠올리며 광고는 제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흔히 선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전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지만 일상 광고라고 일컬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본다면 송신자가 제품을 알리기 위해 돈을 지불하여 채널, 예를 들면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광고에 대해 반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광고를 정의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 마케팅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에서 프로모션 수단의 하나로 보는 입장입니다. 프로모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광고, PR,
세일즈 프로모션, DM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제품의 매출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확대된 광고의 정의. 광고를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보면 광고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범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수단, 예를 들면 PR이나 세일즈 프로모션 등 그 중에서 광고의 중요도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런칭할 때 대중에게 이 제품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메시지를 도달시킬 수 있는 수단은 광고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광고의 범위입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는 BTL의 예로는 이벤트나 스폰서십, 프로모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체인 DMB, IPTV 등도 광고의 범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나의 매체로부터 메시지가 전달되는 작은 개념에서 더 큰 개념의 매체,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나 IPTV 등으로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큰 개념에서의 광고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확대된 개념으로 광고를 정의하려는 이유는 광고의 사회적 기능 때문입니다. 광고는 한 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으며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일 광고의 내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광고에서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광고는 때로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광고 속에 나타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여성상을 통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 과장 광고도 등장합니다. 이런 광고로 인한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이 큽니다. 이와 같이 광고 영향력은 큽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좁은 의미로 광고를 정의한다면 광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의 영향력을 작게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의 광고의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주가 유료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SNS를 통해 소비자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관한 광고를 만들어 보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전송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으나 현재는 개인에게도 전달하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광고의 정의는 광고란 광고 메시지 속에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 기관 또는 개인이 여러 매체에 유료로 내는 비대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광고의 정의는 광고는 광고 메시지를 기업이나 비영리기관, 개인이 여러 매체에 유료나 무료로 내는 비대개인적 또는 대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대개인적은 개인적이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송신자, 샌더, 메시지, 채널, 수신자, 리시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SMCR 모델이라고 불리웁니다. 송신자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주체입니다. 광고의 관점에서는 광고주입니다. 메시지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낼 내용을 뜻합니다. 채널은 메시지를 담을 그릇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체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때로는 메시지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광고를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는 광고의 목표가 무엇인가와 연결이 됩니다. 코울리라는 학자는 다그마 이론을 발표하면서 광고의 목표는 매출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인지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점은 유효합니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광고 이외에 제품, 가격, 유통 등 다른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출 증대는 광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광고만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인지도 향상이 광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광고의 역할을 제대로 정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마케팅 관점에서의 광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제도의 하나인 광고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 산업사회로의 진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에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20세기 이후로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 활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동일한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기업의 활동은 생산관리, 판매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한 기업의 성장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 주요 영역들은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에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마케팅 분야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광고가 현대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마케팅의 영역 확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광고는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경쟁 제품 간의 물리적 차이가 크지 않게 된 대부분의 시장에서 광고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와 광고 촉진. 마케팅의 주요 요소로는 4P라고 불리우는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등이 있습니다. 이는 맥카시가 1960년대에 주창한 이래 지난 반세기 가까이 마케팅 전략의 틀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내 영역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다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들 4P의 개념이 매우 생산자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C라는 Consumer Benefit, Cost, Convenience, Communication 등의 대체 개념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4P는 여전히 주요 마케팅 이론으로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 중심보다는 기업 중심의 통제 가능한 전략적 운용을 중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차원에서 4P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4P의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마케팅 전략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불리는 이 조합의 작업은 각 기업이 처한 내적 역량, 즉 internal capability, 그리고 외부 환경, external environment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군 및 소비자군 등에 따라 각 요소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품 자체가 마케팅 믹스에서 가장 큰 중요도를 차지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제품과 가격, 유통 등 경쟁 기업 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진을 통한 각 제품의 브랜딩 및 판매 촉진 등이 기업의 성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수업을 멈추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